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해당 유튜버 측은 믿거나 말거나 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시쳇말로 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의혹 제기자가 믿거나 말거나라고 말했는데 여당 지도부는 억울하다면 대법원장이 특검 받아라라고 요구해서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른바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유튜버들은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 믿거나 말거나지만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열린공강TV가 제기했고요. 믿거나 말거나 콘셉트 코너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이다. 즉, 믿거나 말거나지만 풍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풍문 썰이란 겁니다. 자,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 썰일 수밖에 없다. 영화나 드라마도 허구란 점을 미리 밝히지 않느냐. 고소 안 된다. 벌써 이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들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전언이고 목격한 건 아니라 확인 안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런 거 수사 잘했던 주진우 의원님. 네. 믿거나 말거나 그 코미디 프로 유행어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네.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랑 옛날에 우리 김영곤 선생님의 지구를 떠나라 요 두 개가 완전 히트였어요. 두 개를 합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지구를 믿거나 말거나라는데요? 네, 아니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진짜 지구를 떠나야 될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런 대규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 저 제보를 받았다는 시점이 4개월 전입니다. 이게 정말 얘기가 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 당시에 제기하고 계속 이슈화 됐어야 돼요.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국에서 4개월 전 일을 다시 꺼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얼마나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을 폭로해야 될 어떤 긴박성도 없고 거기다가 이 갑자기 의도적으로 이것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뭔가 허위사실 유포의 악의성이 입증됐다라고 보고요. 면책특권도 완벽하게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발언하더라도 면책특권의 예외라는 게 지금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이 저렇게 발을 빼는데도 지금부터 똑같은 의혹을 제기한다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면책특권 범위에 명백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경고 문구는 유튜버가 그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막힐까 봐 본인들도 발을 뺀 거예요. 밑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네.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이런 노란색 문구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AI 음성이라는 게 본인들이 어떤 내용들을 각색하고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한 다음에 그 대본을 써서 그 대본을 AI로 하여금 음성 녹음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도 아니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저는 발을 뺄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아니 이 정도 허위사실이 나왔으면 사실은 공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떳떳하면 수사받으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부당하고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본인도 떳떳하면 나가서 수사받으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하고 이게 또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다가 탄핵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빨리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믿거나 말거나다 허구라고 밝히지 않느냐 영화도 고소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자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유튜버가 또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해당 녹취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은 없다. 지라시 카더라 중 믿을 만한 정보를 공론회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다. 카더라, 믿거나 말거나다. 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정청래 대표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른바 이 썰이다라고 발을 뺐는데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유튜버 수준 말고 4개월간 진전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확인했는지는 이제 알 수 없고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 안 만났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게 여러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법원장에 대한 의심을 하는데 편향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대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이잖아요. 중립성에 치우치지 않아 중립성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의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계속했어요. 네. 내란 이후에 그 내용이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다가 이게 사건이 배정됐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어요. 그래서 4월 24일 날 바로 표결에 붙이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9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7만 부에 해당하는 진술이 있고 또 검찰 조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9일 만에 읽을 수 있느냐 하면서 두 명의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확인 안 되고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 재판이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술을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기존의 형태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의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과연 의혹을 제기한 서영고 의원은 유튜버랑 달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근거를 확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튜버 말만 믿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걸까요? 서영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것은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2번에 걸쳐 제보가 되어 온 것입니다. 이 제보는 아주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 1년 전에 중요한 당시 여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내용임을 제가 제보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또한 언더커버를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을 통해 제보받은 겁니다. 그동안 언더커버를 통해서 들어온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한 내용들은 끝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서영교 의원은 주장하지만 그 취재원이 적어도 누군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까지는 저 유튜버가 믿거나 말거나 식이다라며 공개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묘하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말을 바꿨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갑자기 만났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던 정청래 대표까지 만났다는 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퇴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시기였다라고 해당 유튜버가 밝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묘하게 발언을 합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김근식 교수님 정치학자시잖아요. 예. 아니 지금까지 만났냐 안 만났냐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여당에서 만났냐 안 만났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냐 안 만났냐. 만났다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근데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안 중요하대요 지금은. 아까 저 코미디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다가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이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그 가짜뉴스 사실무근의 추측성 썰이 발언이 돼서 그걸 면책특권 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설명을 하고 확산을 시켰는데 갑자기 본 발언지에서 이거 그냥 썰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논점을 좀 정확히 구분해서 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정희 의원도 말씀하셨고 이제 서영교 의원도 이제 논점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아니라 당시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느냐에 대한 지금 과거의 그 원한 관계를 다시 지금 재소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 박정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이 회동설 같은 거 의혹 제기 안 하신 분이거든요.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밑바닥에 민주당 강성당원들의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아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실관계를 좀 말하기는 좀 궁색하니까 그걸로 돌리는 것 같아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가짜 뉴스 발언에 따른 그 회동설까지 지금 유튜버의 그 이야기가 막 일파만파 커지는 근본적인 시작이 뭐였습니까?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네네네. 근데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뭐 거의 인민재판부 같은 거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면서 입법부가 강제적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역풍이 좀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발 뺀 게 나온 게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러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한정혜 정책위장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서 지금 지기현 판사는 못 믿으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사퇴해로 간 겁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퇴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마땅한 뭐 명분이 없으니까 저 이야기가 끄집어 나온 겁니다. 그때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한덕수랑 만났다는 설이 있지 않았느냐로 지금 사퇴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이 군부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뭐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이 내란 재판이 더디냐? 정치 공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를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입법 과정과 법률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다 안 되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하는 게 보면 조희대 너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사퇴하라. 사퇴의 이유는 한덕수 만났지 않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저는 결국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 첫 번째는 그 공직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때늦은 안갚음을 좀 정치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부분 저렇게 목소리 높이는 스피커들 보면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에 뭔가 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아마 정치적 계산도 깔리지 않았는가. 예. 그러나 국민들이 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가짜뉴스의 정치권 전체가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앞서 해당 유튜버가 미리 경고문을 올린 가장 마지막에 음성은 AI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사전에 경고되어 있다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지난 5월에 틀었던 그 음성 이게 유튜버 음성 변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열린공강TV 운영자는 해당 녹취는 AI가 아니다 또 이래요. 그런데 뉴탐사TV 운영자는 열린공강TV 운영자는 본인 목소리를 제보자로 조작해서 방송해왔다. 둘 다 이제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이거든요. 이번 음성도 변조를 2번 해서 모르겠을 뿐 본인 음성이다 라는 의혹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했던 녹취와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그거 저 열린공강TV가 스스로 만들어낸 녹취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쪽에서 올렸던 경고문에는 AI로 만들어냈다 뭐 등등의 문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 목소리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사실 저 녹취록의 목소리가 이제 본인 그 제보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뭐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그게 뭐 운영자가 직접 한 거든 뭐 AI가 만든 거든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마 뭐 저렇게 뭐 대법원 판결에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있었습니다.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법원장 본인과 뭐 한덕수 전 총리도 만난 적 없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대로 그냥 끝날 해프닝이었으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서울경찰청에 이제 고발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부승찬 의원과 뭐 이 제보자를 이제 명예훼손,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 뭐 직접 뭐 수사를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이제 아마 경찰에서 하게 될 거고. 아 이거 고발됐으면 경찰이 수사하면 드러납니까?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 조사를 오. 하겠죠. 뭐 그렇군요. 직접 뭐 대법원장은 직접 뭐 소환 조사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이제 뭐 휴대전화 뭐 기지국이라든가 당시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경찰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이 항상 휴대전화는 이 안에 있는 이 통신 장치와 곳곳에 있는 이 기지국들과 통신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포렌직하거나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GPS 조회를 해보면 어디에 내가 휴대전화를 들고 갔는지가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자들이 지방에 숨을 때 휴대폰 한강에 버리고 숨거든요. GPS 조회 안 되게. 근데 우리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휴대폰 들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이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제보 받았다라는 뭐 믿을 만한 신뢰원으로부터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